당신의 미소에 맛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교정 전문의 오지연 원장입니다. 치과 공포증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치과 자체가 그냥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몇 달 지나서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안 아팠던 건데 왜 무서워서 이게 몇 년을 망설였나 이게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입니다. 치료 자체가 시술 자체가 아팠을 수도 있고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발치를 하거나 이랬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쌓이다 보면은 치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치과 오기만 해도 싫고 트라우마처럼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경험하지 않은 낯선 정보가 없는 환경, 이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새로운 병원을 가게 되거나 이제 새로운 의료진, 새로운 공간에서의 낯선 음악, 낯선 기계 돌아가는 소리, 냄새 이런 거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증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 대한 이제 공포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주변 지인으로부터의 이제 안 좋았던 경험을 전해 듣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가 교정했는데 죽을 뻔했다더라. 교정 발치하는데 이렇게 부어서 밥을 하나도 못 먹었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치과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보다 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경험하지 않았던 환자분들이 그 힘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었는데 걔는 왜 이렇게 힘들다고 했었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면 오히려 그냥 공포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지인들의 얘기는 조금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르는 거에 대한 공포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조금 자료 검색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새로운 병원을 간다 그러면 그 병원의 위치나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도 조금 미리 봐두고 그다음에 그 진료할 의료진 얼굴 이런 거 조금 더 익숙해져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하는 시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브라켓 붙이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막연하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치아에 마취를 하거나 치아를 뚫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치아 브라켓 붙이거나 이런 과정들은 손톱에다 붙이는 것처럼 그냥 위에다 얹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전혀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랑니 발치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마취하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순서를 조금 미리 봐두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 조금 덜 무서우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좀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들은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의료진들 대상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피가 나거나 이런 걸 자세하게 보면 오히려 더 무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의사를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공포증을 갖고 있고 그다음 내가 무서워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해주고 천천히 좀 진료를 해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실 이제 의료진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내원했을 때 첫날부터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간단하게 상담만 하고 안 아픈 치료부터 조금씩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탈감작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아프지 않은 좋은 경험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공포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안 아픈 좋은 경험이 계속 쌓이면 나는 이제 익숙한 곳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진료를 받더라도 사실은 크게 무섭거나 아프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상담부터 차근차근 안 아픈 진료부터 조금씩 익숙해져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이렇게 동반자랑 함께 내원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혼자 새로운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진료 받기 전에 조금 긴장도 풀어줄 수 있고 끝나고 나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조금 마음이 편안한 상대, 친구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내원을 하는 것 자체도 조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조금 이제 긴장이 됐을 때 좀 이완을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심호흡을 좀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걸 하시든지 숨을 너무 가쁘게 쉬면 이제 과호흡증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어지러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숨은 천천히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는 걸로 하고 환자분들의 마음의 조금 안정을 위해서 좀 음악을 좀 잔잔한 음악을 좀 틀어놓긴 하지만 사실 그 음악이 또 내 취향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한쪽 귀 정도는 이어폰으로 이제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건 사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10대 환자들은 사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팝 음악 같은 거 듣기도 하고, 진료받는 날 이제 의료진한테 저 한쪽 귀로 이어폰 들어도 될까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한쪽 듣고 이제 음악을 조금 천천히 들으면서 진료에 막 집중을 해가지고 막 그 소리 듣고 무서워하시기보다는 음악을 즐기면서 좀 누워 계시는 게 사실은 진료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얘기, 무서운 얘기, 뭐 실패한 얘기, 너무 힘들었던 얘기 이런 걸 자꾸 찾아보시다 보면은 공포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운동은 힘들지만 하고 나면 뿌듯하고 결과가 좋은 것처럼 치과 치료도 교정 치료도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그 심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이런 건강이 돌아온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치료에 임하시다 보면 조금 더 치과 공포증을 이겨내고 그 고생이 조금 보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치과 공포증 극복하기라는 이제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